여러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치매일까 걱정하고 계신가요? 지난주에 한 환자분이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70대 초반 여성분이셨는데 손에 메모지를 가득 쥐고 계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자기 전에 내일 할 일을 적어 놓는데 아침에 보면 제가 왜 이걸 적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눈물까지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분께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봤습니다. 혹시 발이 차갑지 않으세요? 깜짝 놀라시며 대답하셨죠. 어떻게 아셨어요? 여름에도 양말 2겹씩 신어요. 바로 그겁니다. 기억력 문제를 겪는 분들 중에 발이 차가운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뇌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내 세포가 죽어간다, 치매가 온다, 이런 무서운 말부터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3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건 기억력이 떨어지는 대부분의 경우 뇌세포 자체는 멀쩡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뇌로 가는 길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그 집으로 가는 도로가 막혀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세포는 살아있는데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뇌를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그 길을 다시 여는 방법입니다. 아까 그 환자분, 제가 알려드린 운동을 딱 2주 하셨어요. 다시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습니다. 뭔가 머릿속이 개운하고 발도 따뜻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께 그 운동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1분이면 됩니다. 복잡한 기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내 기억력이 나빠진 게 나이 때문이 아니라 어디가 막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말이죠.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게 단순히 제 영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찾아보시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분일수록 더더욱 필요하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떨어지는 이유를 한의학에서는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복잡한 용어는 다 빼고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신장의 힘, 두 번째는 심장의 피입니다. 먼저 신장 얘기부터 해볼까요? 신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소변 만드는 곳 맞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보는 신장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근본 에너지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배터리가 약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일단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허리도 아프고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귀도 잘 안 들려요. 요즘 TV 볼륨을 자꾸 높이게 돼 하시는 분들, 다 이 배터리가 약해진 신호입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함께 떨어져요. 왜 이 4가지가 동시에 오느냐? 신장의 힘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발에서 시작해서 무릎, 허리를 거쳐서 귀와 뇌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힘이 약하면 위까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 떨어지는 분들 보면 거의 다 무릎이나 허리도 안 좋으세요. 두 번째, 심장의 피 얘기입니다. 심장은 피를 온몸에 보내는 펌프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부족하면 뇌까지 충분히 안 가요. 피가 부족한 분들 특징이 있어요. 말을 하다가 단어가 안 떠올라요. 그게 뭐더라, 그거 있잖아, 이런 말 자주 하시죠. 그리고 자꾸 멍해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이게 다 피가 부족한 신호입니다. 정리하면 이겁니다. 기억력은 신장의 힘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심장의 피가 뇌까지 충분히 가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요즘 분들은 이 2가지 흐름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많은 분들이 기억력 훈련 앱 깔고 퍼즐 풀고 책 열심히 읽으려고 하세요. 물론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미 길이 막혀 있는데 뇌만 혹사시키면 뭐합니까? 차가 막힌 도로에서 엑셀만 밟는 거랑 똑같아요. 먼저 해야 할 건 길을 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뇌를 쓰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4가지 운동은 바로 이 막힌 길을 여는 운동입니다. 제가 환자분들 수천 명을 보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기억력 떨어지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곳 4군데가 막혀 있다는 겁니다. 발, 목, 혀, 귀 4곳이에요. 첫 번째, 발입니다. 특히 발바닥 한가운데요. 여기를 눌러보세요. 따뜻한가요? 차가운가요? 차갑다면 지금 당장 신장의 힘이 위로 안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발이 차가운 분들 거의 다 기억력 문제를 호소하세요. 두 번째, 목입니다. 목 뒤쪽을 만져보세요. 뻣뻣하죠? 돌덩이처럼 딱딱한 분들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뇌로 가는 혈관이 목을 지나거든요. 목이 굳으면 그 혈관도 눌려요. 물호스를 꺾으면 물이 안 나가는 것처럼요. 세 번째, 혀입니다. 혀를 거울로 한번 보세요. 혓바늘 자주 돋나요? 혀 색깔이 너무 창백하거나 반대로 너무 빨간가요? 혀는 심장과 직결되어 있어요. 혀가 건강해야 말도 잘 나오고 단어도 잘 떠올라요. 혀에 문제 있으면 그게 뭐였더라 하는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네 번째, 귀입니다. 귓볼을 만져보세요. 차갑지 않나요? 귓볼이 차가운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귀는 뇌와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요. 귀가 차갑다는 건 뇌의 열기가 안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뇌도 따뜻해야 일을 잘해요. 오늘 이 4군데 중에서 여러분은 몇 군데가 막혀 있나요? 한두 군데면 다행이에요. 3군데 이상이면 지금 당장 손 써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 이 4군데를 푸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각각 1분도 안 걸려요. 4개 다 해도 4분이에요. 하루에 딱 4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안 해도 돼요.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한 번에 10분 하고 나머지 날 안 하는 것보다 매일 1분씩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습관을 기억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극을 주면 몸이 그걸 학습해요. 그러면 나중엔 운동 안 해도 몸이 스스로 그 길을 열어놓습니다. 자, 이제 운동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손과 발 준비하시고 따라 해보세요. 첫 번째 운동입니다. 발바닥 한가운데를 자극하는 거예요. 여기 이름이 있어요. 용천이라고 합니다. 샘물이 솟는 곳이란 뜻이에요. 신장에 힘이 용솟음 치는 곳이죠. 자, 신발 벗으시고 편하게 앉으세요. 의자에 앉아도 되고 바닥에 앉아도 됩니다.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발바닥을 봅니다. 발바닥 딱 한가운데 발가락 쪽에서 3분의 1 지점쯤에 약간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용천입니다. 거기를 엄지손가락으로 꾹 누르세요. 처음엔 좀 아플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힘을 더해가면서 10초 동안 누르고 있으세요. 누르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숨 쉬는 게 중요해요. 숨을 참으면 몸이 긴장해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10초 지나면 손을 떼고 5초 쉬었다가 다시 10초 누르세요. 이걸 3번 반복합니다. 다 했으면 이제 발목을 움직일 거예요. 발끝을 천천히 앞으로 쭉 폈다가 뒤로 당기세요. 앞으로, 뒤로 이것도 10번 반복합니다. 빠르게 하면 안 돼요. 천천히 발목이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하세요. 이제 발가락 차례입니다. 발가락 5개를 전부 오므려서 주먹 쥐듯이 5초 버티세요. 그 다음에 활짝 펴서 또 5초. 이걸 5번 반복합니다. 발가락에 쥐날 것 같으면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뒤꿈치를 바닥에 톡톡 부딪히세요. 너무 세게 하면 발 다칩니다. 적당한 강도로 10번만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이게 진동이 되어서 뇌까지 올라가요. 뇌 혈류를 늘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하세요. 양쪽 다 하는데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운동이 왜 효과가 있느냐? 발바닥은 신장으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여기를 자극하면 신장이 깨어나요.
신장이 깨어나면 그 힘이 위로 올라갑니다. 무릎, 허리를 거쳐서 머리까지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발바닥을 규칙적으로 자극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높았다는 거예요. 뇌 영상을 찍어보니까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 있더래요. 이 운동은 특히 아침에 하시면 좋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순환이 느려져 있거든요. 아침에 발바닥 자극해주면 온몸이 깨어나면서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집니다. 발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신장에 힘이 돌기 시작한 신호예요. 계속 매일 하시면 발이 항상 따뜻하게 유지될 겁니다. 그럼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져요. 두 번째 운동입니다. 이번엔 목이에요. 그런데 목을 만지기 전에 먼저 쇄골을 풀어야 해요. 쇄골이 뭐냐? 목 아래 튀어나온 뼈 있잖아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쇄골 바로 아래로 뇌로 가는 큰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여기가 막히면 아무리 목을 풀어도 소용없어요. 문을 먼저 열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손가락 3개를 모으세요. 검지, 중지, 약지 이 세 손가락으로 쇄골 안쪽을 부드럽게 훑어주세요. 쇄골 뼈 바로 아래를 따라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내리듯이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돼요. 피부 표면을 쓰다듬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쪽을 10번 쓸어주고 반대쪽도 10번 하면서 어깨에 힘을 빼세요. 어깨가 올라가 있으면 쇄골 아래가 막혀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셔야 합니다. 쇄골 풀었으면 이제 목 차례입니다. 턱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숙이세요. 목 뒤가 쭉 늘어나는 느낌 들죠? 그 상태로 5초 버팁니다. 그 다음엔 고개를 뒤로 젖혀서 하늘을 보세요. 목 앞쪽이 늘어나는 느낌 드시죠? 이것도 5초 하신 다음에 다시 정면 보고 이번엔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세요. 턱이 어깨 쪽을 향하게요. 무리해서 끝까지 돌릴 필요 없어요. 편안하게 돌아가는 데까지만 돌리고 5초 버팁니다. 오른쪽도 똑같이 5초 버팁니다. 마지막입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까지 숨이 내려가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면서 손가락 3개로 쇄골 아래를 다시 한번 10초 동안 가볍게 눌러주세요. 이 운동의 핵심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목은 급하게 움직이면 다쳐요. 그리고 효과도 없어요. 천천히 움직여야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고 혈관이 열립니다. 목이 뻣뻣한 분들은 처음엔 고개가 잘 안 돌아갈 거예요. 괜찮아요. 매일 하다 보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일주일만 해도 확실히 차이 나요. 목이 부드러워지면서 두통도 줄고 어지럼증도 사라져요.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뇌로 가는 피와 산소가 막힘없이 올라가니까요. 목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기억력이 좋아지는 분들 정말 많아요. 저녁에 목욕 끝나고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몸이 이미 따뜻해져 있으니까 근육도 더 잘 풀리고 혈액순환도 더 잘 되거든요. 세 번째 운동은 혀입니다. 혀 운동이요?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혀는 심장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혀를 움직이면 심장의 피가 머리로 올라갑니다. 먼저 입을 가볍게 다물으세요. 이를 꽉 물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하게 다무세요. 그리고 혀끝을 입천장에 강하게 붙입니다. 혀 전체를 붙이는 게 아니라 혀끝만요. 입천장을 혀끝으로 꾹 누르는 느낌으로 10초 버티세요. 10초 지나면 혀를 내려서 아래 앞니 뒤쪽에 혀끝을 대세요. 여기도 10초 동안 꾹 눌러줍니다. 혀에 힘을 주는 게 느껴지시죠? 이제 혀끝으로 왼쪽 볼 안쪽을 밀어주세요. 밖에서 보면 볼이 볼록 나올 정도로 세게 밀어야 해요. 5초 버티고 오른쪽 볼도 똑같이 5초. 마지막으로 혀를 입안에서 빙글빙글 돌립니다. 이 사이사이를 훑듯이 천천히 한 바퀴 돌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10초,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초. 다 하고 나면 입안에 침이 고이죠. 그 침을 꿀꺽 삼키세요. 이 침이 보약이에요. 침은 소화도 돕고 몸 전체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혀 운동이 왜 기억력에 좋으냐? 혀를 움직이면 뇌의 언어 영역이 자극돼요. 단어를 떠올리고 말을 만드는 부분이요. 그래서 혀 운동 꾸준히 하면 그게 뭐였더라 하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혀를 움직이면 침이 나오잖아요. 이 침 분비가 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든다는 연구도 있어요. 입이 마르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나빠져요. 항상 입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버스 기다리면서, TV 보면서, 누워서도 가능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입 다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단, 식사 직후엔 피하세요. 소화에 방해될 수 있어요. 식사 1시간 후나 공복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운동 마지막입니다. 귀를 자극하는 거예요. 귀는 뇌와 정말 가까워요. 귀를 만지면 바로 뇌가 반응합니다. 양손으로 양쪽 귀를 동시에 잡으세요. 먼저 귀 제일 윗부분을 잡고 살짝 위로 당겨줍니다. 아프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요. 5초 당기고 놓고 다시 5초. 3번 반복하세요. 이제 귀 중간 부분, 귀가 접히는 부분을 잡고 이번엔 바깥쪽으로 5초 당깁니다. 귀가 펴지는 느낌 들죠? 이것도 3번. 마지막으로 귓볼을 잡으세요. 귓볼을 검지와 엄지로 꾹 눌러주세요. 10초 동안 꾹 눌렀다가 놓고 다시 10초 누르고 3번 반복합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귀 전체를 손바닥으로 감싸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문지르세요. 귀가 따뜻해질 때까지 20초 정도 문지릅니다. 귀가 빨개지고 열이 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귀 마사지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하고 나면 머리가 확 맑아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귀가 뇌와 직결되어 있어서 그래요. 특히 귓볼이 중요해요. 귓볼이 차갑고 딱딱한 분들은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매일 귓볼 마사지해주면 귓볼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변해요. 그럼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귀 마사지 1분 해보세요. 잠에서 덜 깬 뇌가 단번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오후에 머리가 무거울 때도 귀만 만져주면 개운해져요. 귀 마사지는 균형 감각에도 도움이 돼요. 어지럽거나 비틀거리는 분들, 귀 마사지 꾸준히 해보세요. 몸의 균형을 잡는 기관이 귀 안쪽에 있거든요. 귀를 자극하면 그 기관도 같이 깨어납니다. 자, 4가지 운동 다 배우셨죠? 그런데 이걸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꼭 피해야 할 것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빠르게 하지 마세요.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러면 몸이 놀라요.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해요.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몸이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프게 하지 마세요. 아파야 효과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프다는 건 지금 몸이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시원한 정도, 약간 당기는 정도면 충분해요. 참고 견딜 만큼 하면 근육만 상합니다. 세 번째, 생각날 때만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30분 하고 다음 주에 또 30분 하면 소용없어요. 매일 1분이 낫습니다. 뇌는 규칙성을 좋아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극을 받으면 그걸 기억하고 나중엔 몸이 먼저 준비를 해요.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자기 전에 이렇게 정해 두세요. 습관이 되면 안 하면 몸이 이상해요. 그 정도 되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운동의 효과를 더 높이는 간단한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운동하기 5분 전에 따뜻한 물 1컵 마시세요. 미지근한 물이요. 차가운 물 말고요. 물이 몸속에 들어가서 순환을 돕거든요. 혈액이 묽어지면서 뇌까지 잘 올라갑니다. 두 번째, 운동할 때 호흡에 신경 쓰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세요. 들숨보다 날숨을 더 길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몸이 이완되면서 막혔던 곳이 더 잘 풀립니다. 세 번째, 조용한 환경에서 하세요. TV 소리, 시끄러운 음악 다 끄세요. 집중해야 효과가 있어요.
만약 음악을 들으시려면 조용한 국악이나 자연 소리가 좋아요. 대금 소리, 거문고 소리, 새소리 같은 거요. 그런 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서 운동 효과를 높여줍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효과가 두세 배는 올라가요. 특히 물 마시는 거 절대 빼먹지 마세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아무리 운동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언제쯤 효과가 나타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개인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시고 어떤 분은 2주 걸려요. 그런데 한 달 이상 꾸준히 하신 분 중에 효과 없다는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초반 일주일은 적응 기간이에요. 몸도 스스로를 탐색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극적인 변화 없어요. 그냥 발이 좀 따뜻해지거나 잠이 조금 잘 오거나 그 정도예요. 2주차부터 슬슬 달라집니다. 오늘 할 일이 뭐였더라 하고 멈칫하는 횟수가 줄어요. 단어가 좀 더 빨리 떠올라요. 대화할 때 그게 뭐더라 하는 말이 줄어듭니다. 3주차부터는 확실해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려요.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말씀이 또렷해지신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들으세요. 본인도 느껴요. 머리가 맑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끼실 거예요. 한 달 지나면 이제 습관이 돼요.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이 정도 되면 기억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있어요. 메모 횟수가 줄고 물건 찾는 시간이 줄고 약속 잊어먹는 일이 사라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3일 하고 효과 없네 하면 안 돼요. 우리 몸은 천천히 변해요. 급하게 변하려고 하면 몸이 거부해요.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분명히 변합니다. 그리고 하루 빠뜨렸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꾸준하게만 하세요. 그게 답입니다. 이 운동만 해도 좋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효과가 훨씬 빨라져요. 어렵지 않아요. 딱 세 가지만 신경 쓰세요. 첫 번째,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특히 저녁에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 담그는 거 정말 좋아요. 10분이면 충분해요. 발이 따뜻해지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신장의 기운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물을 자주 마시세요. 하루에 6잔 정도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입이 마르면 뇌도 말라요. 뇌에 수분이 부족하면 기억력이 떨어져요. 물만 잘 마셔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세 번째, 머리를 너무 낮추지 마세요. 요즘 다들 스마트폰 보느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목이 굽고 뇌로 가는 길이 막혀요. 스마트폰 볼 때는 눈높이까지 들어서 보세요. 목이 일자로 유지되게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달라져요. 특히 발 따뜻하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따뜻하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건강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밤 10시 전에 주무세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가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자고 있어야 뇌도 깨끗하게 청소되고 기억도 정리돼요. 늦게 자면 아무리 운동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배운 운동 한 번씩 하고 주무세요. 그럼 숙면에도 도움되고 내일 아침에 머리가 더 맑아져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 기억나시죠? 메모지 가득 들고 오셨던 분요. 그분이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어요. 제 얼굴 보자마자 활짝 웃으시면서 선생님, 제가 요즘 영어 공부해요 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니까 뭔가 배우고 싶더라고요. 젊었을 때 못 배운 거 지금이라도 해보려고요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기억력은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막힌 길의 문제예요. 그 길만 열어주면 뇌는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는 살아있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부터 하루에 딱 4분만 투자하세요. 발바닥 1분, 목 1분, 혀 1분, 귀 1분. 이것만 매일 하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변화가 느껴지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 가져올게요. 제 영상이 여러분 건강지킴이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지금 당장 운동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늙지 않았어요. 길만 열어주면 됩니다. 건강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